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 제가 영어가 많이 늘었다라고 체감을 했었어요. 오늘 영상은 계획된 게 아니라 제가 댓글을 보고 이거 얘기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금방 카메라를 급하게 켰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원서 추천도 하고 미드로 공부하는 법, 나만의 노트, 영어 공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공부법을 알려줬는데 저는 동시에 했는지 아니면 순서는 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영어 제로 베이스에서 이 강사가 되기까지 어떻게 시기별로 공부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레벨이었는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했던 거를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나의 영어 실력은 이거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다. 이거를 하면 도움이 되겠다. 이 부분을 조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학창시절에 영포자였어요. 초중 고 다 영어에 흥미가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고등학교 때 친구가 단수 뒤에 동사 S 붙이는 부분을 가르쳐주다가 이제 더 이상 못 가르치겠다 라고 한 적까지 있을 정도로 영어에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었습니다. 대학은 제가 여행을 워낙 좋아해서 관광학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영어를 해본 적이 없으니 토익 점수도 당연히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한 300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에만 관심이 없었지 다른 공부에는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학점은 꽤 괜찮았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저를 이제 애정하는 교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과 자체가 관광학과다 보니까 다들 승무원이나 호텔리어나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도 그 속에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제 키가 작아서 제 키가 160이 안 되거든요. 제 키가 작기 때문에 한국에서 관광학과 이 서비스직으로 살아남기는 너가 힘들 수 있다.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무기를 장착해봐라. 언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 추천해준 Grammar and Use로 한 3개월 동안 계속 뺑뺑이를 돌렸어요. 매일매일 하루에 1, 2강, 3, 4강 이런 식으로 계속 혼자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수님을 만나서 교수님이 거기에 있는 예문, 한국어로 말하면 저는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 책 자체를 다 외웠어요. 왜냐면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암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그래머 인 유즈를 한 2-3바퀴 돌립니다. 3개월 동안 그걸 하고 나니까 근자감이 생겼어요. 왠지 모를 자신감? 뭔가 그때 이제 시제를 다 알게 되고 현재, 과거, 미래 어떻게 사용하는지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한 3학년 때였나? 필리핀 교환학생을 가요. 4개월 정도 갔는데 도착했을 때 그 반에 20명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18명이 한국인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필리핀 사람이다 보니까 영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 말도 하나도 안 나오고 나머지 18명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할 정도로 너무 잘했어요. 그때 또 의기소침 한 번 더 오고요. 약간 내가 한 공부는 영어가 아닌가? 근데 도움은 당연히 됐어요. 그래머 인 유즈가. 그거를 몰랐다면 아무 문법을 몰랐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필리핀에서 공책을 하나 사서 나만의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혹은 내가 금방 한 한국말을 왼쪽에 다 적고 오른쪽엔 영어로 적는 거죠. 그 당시에는 챗 GPT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에서 조금 친해진 언니 오빠들한테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맞아? 사실 저는 좀 내향인이거든요. 그 20명 중에 제가 영어를 잘했으면 조금 사람들이랑 친해지기가 쉬웠을 텐데 영어도 못하고 성격도 내향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항상 수업 끝나면 18명 한국인들끼리 다 같이 술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제가 또 술은 잘 마시거든요. 그래서 18명 다 같이 가서 술을 먹고 다들 취하고 이제 남은 5, 6명 사이에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친해진 언니 오빠들에게 그 영어 물어보고 이렇게 쓰는 거 맞는지 물어보면서 4개월 동안 버텼습니다. 이 필리핀 교환학생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한국이랑 뭐가 다른지를 몰랐어요. 대신 뭐 한국에 있었으면은 그래머 유즈만 계속 했겠죠. 그리고 4개월 후 한국에 왔는데 이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3, 4개월 정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써보니까 비슷비슷하고 답답한 것은 풀렸는데 영어 듣기도 잘 안 됐고 그리고 발음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우연히 알게 된 게 미드 쉐도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드 쉐도잉이 조금 핫했거든요. 쉐도잉으로 어떻게 공부했냐,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필리핀에서 공부한 거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였다면 쉐도잉을 통해서 공부하게 된 것은 원어민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영어를 쓰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원어민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뉘앙스로 말하는지 배우는 것은 정말 다른 별개의 영역이더라고요. 뭐가 더 중요하다 이게 아니었어요. 둘 다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업할 때도 이걸 동시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알았으면 동시에 시작했을 텐데 저는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하게 된 겁니다. 무튼 이렇게 미드로 공부하면서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요, 그 전에는 머리로 이거 영어 어떻게 말하지? 이렇게 필터링이 있었다면 미드의 그 상황을 보고 배운 영어는 그냥 그 상황이 되면 툭 나왔어요. 진짜로 신기하게. 대신 그만큼 열심히 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매번 미드가 굉장히 효과 있었다라고 한 이유는 제가 미드를 통해서 영어에 흥미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흥미의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겠지만 저는 미드를 통해서 영어의 흥미가 굉장히 이제 상승됐습니다. 그때부터는 고통이 아니라 제가 시키지 않아도 이거 영어로 뭘까? 이건 어떻게 할까? 그냥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미드를 당시에 집에서 제가 집순이 그냥 다 봤거든요. 미드 나온 거 웬만한 사람들이 추천한 거를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볼 게 없어서 시작한 게 원서 읽기였어요. 원서 읽기가 좋다더라 라고 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미드 볼 게 없네, 나 뭐 하지 이제? 근데 제가 독서도 평소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책을 그냥 영어로 한번 읽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원서 읽기였고, 그리고 이 원서 읽기가 주는 효과는 또 미드가 주는 효과랑은 또 완전히 다르지만 또 필요했던 그런 영역 중에 하나였죠. 어휘력이 굉장히 상승했고요. 또 문장 구조를 보는 능력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미드를 통해서 봤던 표현들을 또 이제 글로 보게 되고, 또 글에서 봤던 표현들은 또 미드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미드도 보고 원서도 읽으니까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 제가 영어가 많이 늘었다라고 체감을 했었어요. 이렇게 1년, 2년 꾸준하게 영어를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냐, 나도 알려줘 라는 말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인들 추천으로만 1대1로 영어 과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저를 통해서, 제가 알려주는 거를 통해서 실력 향상되는 거를 보니까 뿌듯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회사를 끝나면 6시였는데 집에 오면 11시였어요. 과외를 한다고. 그렇게 누가 해라고 한 적도 없고 막 돈이 궁핍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는 걸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고 난 후에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방식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인 맞춤형의 공부라고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 제가 직접 그거를 했잖아요. 이렇게 영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멍청이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어 공부법이 있겠지만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 이런 방법이 너무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해봐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저도 직접 해봤고 제 동생까지 그렇게 시켰고 제 수강생들까지 그렇게 실력을 올렸으니까요. 실패해본 적이, 본인이 포기한 사람 빼고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수강생이 많은 것 같아요. 다들 그 맛을 알게 되면은 처음에는 힘들어 하다가도 조금 실력 올렸는데 하는 그 순간부터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런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 댓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이제 하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어 공부는 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이에요. 그냥 끊지 않고 하는 흐름. 저 같은 경우는 영어가 그냥 진짜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법을 공부한 후에 나만의 문장도 만들어보고 미드로 공부하면서 이제 귀도 트이고 또 원서를 공부하면서 눈도 트이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나는 어느 정도 시제는 안다, 진짜 기초 문법은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원서, 책 읽는 걸 좋아한다? 그럼 책으로 일단 접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책만 읽으세요, 원서만 하세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어떤 영역이든 다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잠시 가자면 이게 우리가 영어를 쓴다라고 할 때 이 스피킹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영어 쓰는 것은 듣는 거, 말하는 거, writing, reading 다 잘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드만 꼭 주구장창 하세요. 원서만 주구장창 하세요. 이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본인이 흥미있는 거를 먼저 시작하되 같이 다방면으로 보는 거를 정말 추천드려요. 우선 중요한 건 재미입니다. 흥미가 생겨야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게 뭔지 나의 취미를 영어로 바꿔보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씩 확장해 보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하겠다? 나는 어떤 거에 흥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미드 같은 경우는요, New Mid Life라고 제가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원서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12월에 시작할 예정이고요. 노트북으로 원서 읽기를 시작하죠. 나는 평소에 책 읽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면 하루 미드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흥미를 찾아서 영어 공부를 꾸준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